일본 사람들이 조선에 묵었을 때 지내왔던 곳, 그것을 가오. 그래서 장중동 일대에 상당히 많은 땅들을 사들인 기업가가 있습니다. 회장님입니다. 나 베버리 힐스에 살아. 이런 이미지. 안녕하세요. 이대표 신대표 채널의 이대표입니다. 자, 오늘은 서울의 역사와 부촌, 부자 동네죠. 이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변화되고 발달되었는지 전반적으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언제부터 대한민국의 부촌이 시작되었느냐? 우선 이 이야기를 하려면요, 서울이 어떻게 발전 형성되었느냐,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부촌에 대해서 알 수가 있어요. 일단 서울이 수도로서 자리 잡은 시기는 조선시대, 경복궁을 중심으로 사대문 안이 수도로서의 역할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주변 일대가 사람들이 모여 살기 시작하면서 상업이라든지 농업을 바탕으로 시장이라는 게 형성이 됐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사람들이 살기 원하는 땅이 됩니다. 자, 그렇게 서울 수도 이제 사대문을 중심으로 어쩌면 이제 부동산이라는 개념이 형성되기 시작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자, 그렇게 조선의 사대문이 도시의 역할을 하다가 우리가 이제 일제 강점기 시대를 겪게 되는데, 그 시절 많은 일본인이 우리나라에 들어왔겠죠. 그리고 구 한말 시기에 일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외국인들도 이 수도 서울에 머물게 됩니다. 자, 근데 이 사람들이 전부 사대문 안에 머물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이미 사대문 안은 포화된 상태였습니다. 시장도 이미 꽉 차 있고요. 자, 그래서 일제 강점기 시기에 이들은 어디에 털을 잡았느냐, 이 부분에서 역사적으로 빼놓지 말아야 할 게 있는데 바로 적산가옥입니다. 바로 적산가옥입니다. 이 적산가옥은 뭐냐면요, 이 적의 재산인 주택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일본 사람들이 조선에 묵었을 때 지내왔던 곳, 그것을 적산가옥이라고 합니다. 그 적산가옥이 어디에 많이 분포되어 있느냐,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주로 어디서 근거를 잡고 살아왔느냐가 자연스럽게 우리나라 부촌의 경로와도 밀접한 연계성이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해방 이후에 이 적산가옥을 일본 사람들이 놔두고 갔겠죠. 근데 그 집들이 그 당시에는 최신식 또 고가의 주택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아무튼 그 당시 일본인들이 살던 신식 주택인 이 적산가옥이 해방 후에 국유 재산일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그런 국유 재산에 해방 후 누가 살았느냐라고 한다면요, 일단 정치인이라든지 고위 공직자 이런 분들이 살았겠죠.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적산가옥에 살았던 사람들의 이 수준, 이 레벨이 좀 높았다라는 거를 얘기를 할 겁니다. 자, 그들이 살았던 동네, 당연히 부촌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었을 텐데요. 그러면 그 적산가옥이 많이 분포되어 있던 곳이 어디냐? 일단 서울역을 중심으로 합니다. 당시 서울역은요, 부산까지 가는 것 말고도 이 북쪽으로 가는 기차, 즉 서울역에서 만주로 가는 기차가 다닐 만큼 아주 국제화된 역이었었고요. 당시 일본인들이 자신의 고향동으로 왔다 갔다 하려면 교통이 편한 곳에 살아야 됐었겠죠. 자, 그래서 서울역에 근거해서 오른쪽으로는 후암동, 남산 밑에 이제 회원동, 그리고 왼쪽에는 서계, 청파동, 이런 곳들이 적산가옥이 굉장히 많이 남겨져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서부터 부촌이 시작됐고요. 이런 부촌들의 크기가 점점점 주변으로 퍼집니다. 자, 그러면 점점 퍼져서 어디까지 가느냐라고 하면 바로 필동. 필동이라는 것은 지금의 충무로를 얘기를 합니다. 아, 그 필동면허 있는데. 필동면허. 네,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 맞습니다. 거기가 아주 새로운 부촌으로 자리 잡은 곳이고, 거기서 좀 더 번져서 장충동까지 갑니다. 한마디로 서울역을 기반으로 해서요, 이 남산 자락의 아랫동네가 부촌이 다 형성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장충동 일대에 상당히 많은 땅들을 사들인 기업가가 있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바로 삼성의 이병철 회장님입니다. 진짜요? 네, 돈이 많아서 돈병철이라는 닉네임도 있었어요. 자, 우리나라 최고의 호텔 어디죠? 신라호텔. 맞아요. 신라호텔 어디 있어요? 여러 군데 있잖아요 지금. 신라호텔은 여러 군데 있는데 그야말로 본거지 신라호텔은 장충동에 있어요. 아, 그래서 장충동에 신라호텔이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이 일제시대부터 이렇게 서울역과 남산을 주변으로 해서 이렇게 1차적으로 부촌이 형성되었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이후에 또 어디가 부촌으로 떠오르게 됐냐? 바로 성북동이에요. 이 성북동은 청와대가 들어서면서
청와대에 일하는 정치인들과 그들을 따라 이주한 경제 인사들이 모여 살게 된 곳이 성북동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삼청 터널이 뚫렸어요. 교통이 굉장히 좋아졌겠죠. 그래서 교통이 개선되고 청와대하고 가까워지니까 정치인이 대거 이주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 대기업 총수들이 전부 다 성북동으로 갔다라고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현대, LG, 롯데, 효성. 자, 그 동네 당시 우리나라 최고의 술집 삼청강. 그곳에서 정치와 경제 협의가 이루어졌다. 정경유착. 자, 그래서 이제 성북동에는 아직도 재계 총수라든지 명망 있는 고위 간직자들 자녀가 계속해서 살고 있다. 그분들은 떠나질 않아요. 근데 삼곡대기 성북동이 무슨 매력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 미국에서 물어봐요. 너 어디 살아? 라고 한다면 나 베버리 힐스에 살아. 이런 이미지. 미국 베버리 힐스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비쌉니다. 미국은 그래요. 약간 위에서 내려다보는 그렇죠. 그런 특권계층도 있고 희소 가치가 더 높죠. 밑에는 주택질이 있지만 위로 갈수록 주택들이 이렇게 많이는 없을 거예요. 프라이버시라는 내용들에 대해서. 그래서 성북동이 자리 잡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어디서 살아? 나 성북동에 살아. 라는 부분이 굉장히 크게 자리 잡고 있다. 이거죠. 부촌의 형성 과정에서 지금 성북동 얘기를 했어요. 그럼 다음으로는 어디로 갈 거냐? 라고 한다면 한남동으로 갈 겁니다. 한남동은 언제부터 부촌으로 자리 잡은 거냐라고 한다면 바로 고속도로 개통이에요. 북한 때문에 인위적으로 생긴 부촌 이렇게 보면 됩니다.